오늘도 수신결 17장 끝에 좀 남았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밑에서 6번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육신은 사대의 성분이 텅 비어서 거울 가운데 형상과 같으며 또 물에 비친 달과 같나니, 그러니까 이 육신이 어찌 능히 똑똑하고 분명하고 항상 알며 밝고 밝아 어둡지 아니하여 드디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묘용을 통하여 느끼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이것이 육신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육신은 사대의 성분이 텅 비어서 지수화풍, 물질을 이루는, 육신을 이루는 지수화풍은 사대의 성분이 텅 비어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거울 가운데 형상과 같으며 물에 비친 달과 같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마쳤는데, 간단하게 돌이켜보면 지금 이 세계의 실상이 무엇인가, 이 세계의 실상을 이제 어쨌든 한번 써서 보면, 경화, 거울에 비친 꽃, 또 수월, 물에 비친 달,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세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화는 거울에 비친 꽃일 때, 거울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역력히 살아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는 당체, 주체, 혹은 따라서 우리의 본래 면목, 이것이 지금 이렇게 깨어서 있고, 대신 이건 텅 비어 있죠. 깨어서 있고, 여기에 삼라만상이 이렇게 지금 비쳐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비쳐 있는 것들은 실체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래서 돌아보면 거울과 꽃의 관계, 거울 속에 인연따라 꽃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요 관계를 연기라고 한다. 거울과 꽃의 관계가 연기다. 그래서 또 지금 수월 그러면 물에 비친 달. 지금 계속 거울에 꽃이 비쳐 있으면 가서 꽃을 만져보면 실제 닿는 건 뭐예요? 손에 닿는 것은 거울이지요. 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이렇게 실제로 해보면 물이지요. 그것처럼 삼라만상이 모양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한 개의 마음이 이렇게 인연 따라서 이렇게 드러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선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지금 이 순간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여지는 것은 거울에 비친 꽃과 같고, 그리고 이걸 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는 것이 있잖아요. 예, 이 보는 것이 텅 비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조국사께서는 지금 이 순간 보는 것을 공적, 텅 비어서 고요하고 영지, 근데 신령스럽게 한다. 전화 왔네요. 이거를 누가 알아요? 여러분, 전화 온 거를 지금 저만 들었나?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저절로 잘 작동을 하고 있죠.
지금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화 소리가 법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소리가 방금 있다가 사라졌죠. 그것과 같다 이거예요. 지금 삼라만상이 계속 변화해 가니까. 그러니까 현상은 생멸하고, 근데 이 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지금 바탕. 그러니까 모든 영상은 거울에 비쳤다 할 때, 지금 이 거울이 뭐냐 할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물질이 있죠? 물질은 지수, 화풍, 사대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물질만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시종일관 팔만대장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마음 심자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본질이고 우리의 본래 면목인데, 이거를 한번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이제 계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마이크 없으니까 금방 알아서 또 마이크를 이렇게 또 가져오잖아요. 분명히 불승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하네. 육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는 지수 화풍이 있는따라 잠시 모여진 것일 뿐이에요. 육체가 지금 마이크 없다고 마이크 얼른 알아가지고 가져오진 않아요. 그죠? 그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까? 네. 예. 이거 확인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많은 스님들께서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도 쉽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쉽다. 코 만지려면 손을 올려야 되지만 가만히 있으면서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뭘 깨닫는가? 지금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자신, 자기 자신. 그러면 육체는 나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육체하고 마음이라고 해서 생각, 감정이 있죠. 그것들은 생겼다가 변해서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나는 몸하고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은 생각,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문제는 보인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보인다. 육체 보입니까? 또 자기 생각도 알아채지 우리가. 감정도 알아채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기 만무게다, 이 안무게다 하고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몸 플러스 마음이었다 이거죠. 근데 놀랍게도 몸과 마음은 대상으로서 보인다는 거죠. 그럼 진짜 나는 보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던 나도 대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면 보는 것이 나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지금 대상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것은 몸과 마음은 보여지기 때문에 대상이다. 객관 대상이다. 그러면 진정한 주관이 뭐냐 이거죠. 진정한 주체가 무엇인가? 진정한 자기가 무엇인가? 여기 지금 문제지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는 이 순간에 보는 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확인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이렇게 물질도 있고 몸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물질하고 몸은 다 사대가
임시로 모여서 또 흩어지고 하는 것인데 4대가 지금 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어요? 네. 자,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할 때 물질과 몸이 있다. 그런데 물질과 몸만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몸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바로 자기 앞에 몸만 있는가 할 때 몸 플러스 몸이 아닌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없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여기가 미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우리나라요. 예.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걸 아는 것이 몸뚱이는 스스로 알지를 못하지요. 그 몸뚱이는 거울에 비친 꽃과 같아서 실체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난 거다. 인연 따라 나타난 거다. 거울 속의 꽃처럼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난 거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는 깨어있는 느낌이 있는데 깨어있다. 요 말 따라오십니까? 깨어있다. 그래서 정신이 있다. 느껴보세요. 이 말이 느껴집니까? 여기에 물질이 있지만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육체라고 하는 물질을 움직이는 정신이 이렇게 있다. 이거 부정할 사람. 그러니까 이 정신이 여기가 지금 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지요. 여러분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이죠. 낮이라는 것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알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로 이 몸이 앉아 있는 지금 여러분께서 저나 여러분이 몸이 앉아 있는 이 공간에 여기에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어요. 그죠?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정신 나갔어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정신 나갔습니까? 있습니까? 정신, 이때 지금 정신. 지금 육체가 있는데 육체에만 있고 정신이 없었던 데가 있을까요? 죽으면 그렇겠죠. 근데 지금 살아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은 육체가 있으면 정신이 늘 있잖아요. 이 정신을 확인하는 게 이 정신이 오늘 정신이라는 말이 나왔네. 이 정신이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정신이 뭘 하는가? 이 정신이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알지요. 여러분 그냥 척 보면 제가 남자인 거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순간에 안다. 그리고 느낀다. 안다, 느낀다를 지각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지각. 지각이란 말 우리 쓰지요? 지각.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우리나라라는 걸 알고 지금 밤이 아니라 낮이라는 걸 자동적으로 알고 그리고 여러분은 저를 지금 보면 바로 알잖아요. 그죠? 누구라는 걸 지금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한테 알고 느끼는 지각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여기에 있다라는 데 책임질 수 있죠. 이거는 누가 말해도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각하는 이것이, 자, 지각하는 이것이 몸 속에 있을까요? 어떤 느낌이세요? 이 지각하는 것이 있는데, 지각하는 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각하는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알아채고 있잖아요. 이렇게 알고 느끼고 이렇게 있잖아요. 지각하는 것이 있지요. 그럼 이 지각하는 것이 꼭 몸에 있다고 할 수가 없고, 어떤 느낌이냐면, 좀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퍼져 있지 않나요? 지각하는 것이 이렇게 퍼져 있지 않나요? 뭐라고요?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각하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고 할 때는 이것이 꼭 머릿속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느낌이 지각하는 것이 또렷또렷한, 좀 또렷또렷한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또렷또렷하지요? 아직은 안 좋으니까 또렷해. 그렇죠. 아직 안 졸잖아요. 그러니까 졸지만 않으면 또렷한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또렷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양 없죠. 그러니까 크기가 모르죠. 크기도 모르겠죠. 근데 있죠. 그러니까 요것을 거울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요거를 요 지각하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옛 사람들이 처음 발견했을 때 이것은 어떤 개체가 아니라는 느낌이 바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지금 지각하는 이것은 어떤 사물이 아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원래는 땅 지자를 많이 썼어요. 땅 지자를 쓰고 이걸 지를 번역할 때는 자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각하는 것이 이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다 퍼져 있어서 이걸 느낀 사람이 땅 지자를 쓰고, 여러분 지금 땅에 앉아 계시잖아요. 만물이 땅에 앉아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어서 이걸 지라고 썼는데 요즘 말로 지를 옮기면 장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장. 그러고 보니까 물리학 용어네. 근데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영어의 필드. 필드를 성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성의 원래 뜻이 바탕성이니까. 바탕, 자리, 땅, 그리고 뭐뭐 하는 필드. 근데 어떤 필드냐? 지각의 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지각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각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조는 사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안 졸면 버젓이 깨워서 조금 전에 전화벨 소리 나면 바로 아는 것처럼 지각을 한다. 지각한다. 지각합니까? 네. 지각하는데 스스로 한다. 이 말도 이해돼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그러니까 지각한다 보다 지각된다. 그죠? 지각된다. 그러면 요 지각하는 것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것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요렇게 지금 이게 퍼져 있는 느낌. 이것을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지각하는 것이
소리가 나면 소리를 지각하고, 모습이 나타나면 모습을 지각하고, 또 생각도 지각하고, 감정도 지각하고, 지금이 여기가 어디라는 것도 지각하고, 그리고 지금 때가 낮이라고 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지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각하는 것이 요 눈앞이 여기에 지각하는 것이 이렇게 모양이 없지만 이렇게 있다. 이거를 못 느끼시는 분. 지금 이 순간에, 자, 첫 번째. 지금 이 순간 나는 지각하고 있다. 지각 못하고 있다. 지각하고 있다. 1번. 지각 못하고 있다.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지각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100% 다 지금 손을 드시네. 그러면 지각하고 있는데, 몸은 지금 숨 떨어지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지각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사진 찍을 때 핸드폰 자체가 찍어요? 아니면 손가락이 찍어요? 손가락이 찍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핸드폰과 같다. 기계다. 지수화풍이 모여있는 기계다. 그러면 기계 자체가 찍지는 않는다. 그러면 기계로 하여금 찍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가장 하는 대표적인 작용이, 이 몸을 통해서 하는 대표적인 작용이 보고, 듣고, 문, 각, 느끼고, 각은 감각, 느끼고, 안다 이거예요. 그럼 요 견문을 빼고 뒤에 거 두 개를 하면 지각이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알고, 느낀다, 지각한다. 요거 자기가 지금 느끼시냐 이거 여러분이. 지각하는 걸 느끼시냐 이거죠. 그러면 지각하는 것이 있죠. 근데 이게 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할 때, 요 지각하는 것이 어떤 또렷한 느낌으로 있다. 이게 여기가 지금 관문이에요. 요거 뛰어넘어야 돼요. 지각하는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지각하고 있는 요게 어떤 눈앞이 밝아서 또렷한 요것이 이렇게 깨어서 지각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소수라면 한 명 한 명, 아니, 때리는 게 제일 좋아요. 지각할 때 가장 좋은 지각은 맞는 거 아닌가요? 맞고 싶어요. 여러분, 지각한다 할 때 제일 좋은 게 맞는 거죠. 근데 못 때리니까 오른손 내가지고 바닥 한번 쓸어보세요. 지각이 되는지. 네. 지각하는 게 있죠? 네. 바닥에 손 대면 지금 장판이라는 걸 느끼는 게 있잖아요. 네. 느끼는 게 있죠? 그 느끼는 게 지금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요 눈앞이라고 표현하는 여기가 이렇게 있어서 요거를 지각의 장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지각하는 필드라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이 육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각의 필드가 육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먼저 깨달은 분이 이렇게 일러주는 게 중요해요. 긴가민가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한번 딱 여러분께서 확인할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지난 시간에도 들었죠. 비슷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들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께서 제가 막상 한 분 한 분한테 물어본다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압니까? 지금 몸을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지각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좀 머뭇머뭇하거든요.
뭐뭐 하신다고. 심리학자들이 뇌에 있는 손과체가 한다는 게 훨씬 실감나게 들려요. 뇌 안에 있는 손과체가 뭐 한다. 그것은 여러분 그 생각 아닌가요? 그 말이 생각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면 아주 간단한 게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러면 당신이 죽었다. 손과체가 여러분 방금 죽은 사람 1시간 안에 그 손과체가 망가뜨려지지는 않겠지요. 숨은 떨어졌지만 손과체는 고스란히 있겠죠. 그러면 지금 손과체가 느낀다. 이 말이 성립합니까?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성립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손과체는 기계라는 거예요. 물질은 기계라는, 정교한 기계죠. 정교한 기계지만 기계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두뇌 속에 있는 손과체가 느낀다 할 때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야. 근데 느끼는, 보세요. 보는 작용은 눈이 하죠. 듣는 작용은 귀가 하죠. 그것처럼 막 손과체가 무슨 기능을 할 거예요, 걔가. 우린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귀가 들어요. 귀를 통해서 이것이 들어요. 그죠? 눈이 봐요. 눈을 통해서 이것이 봐요. 손과체가 느껴요. 손과체를 통해서 이것이 느껴요. 그렇죠? 또박또박 잘 따라해 주셔서 너무 지금 강의가 너무 좋아.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왜 뜸을 들이고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왜 제가 뜸을 들이고 있느냐. 이것 깨닫기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도 쉽다 이거예요. 이거 깨닫기는. 근데 왜 여러분께서 자신 있게 그러면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마침표를 한번 딱 이렇게 찍으면 좋겠는데 왜 그걸 지금 찍는데 머뭇거리느냐.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금방 까먹어 버려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왜 내가 견성을 지금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는가? 왜 견성하는 이 공부를 몇십 년째 하고 있는가? 몇십 년이 지나도 왜 내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하는가? 아주 간단한 건데 이유는 까먹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제 말 들을 때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다시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눈을 통해서 이것이 보고 있다. 귀가 듣는 게 아니고 귀를 통해서 이것이 듣고 있다. 손바닥이 장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손바닥을 통해 이것이 장판의 촉감을, 질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손과체가 아는 게 아니라 두뇌의 손과체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보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지각되는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눈앞이 조금 이렇게 또렷또렷한 느낌. 살아있다는 느낌. 살아있다는 느낌 이해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이 느낌은 몸이 느끼는 게 아니라 몸을 통해서 이것이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끼는 이것이 지금 지각하는 것이다. 이 순간 지각하는 것이다 할 때 이 지각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할 때 어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걸 보니까 얘는 텅
모양이 없이 지각하는 것은 텅 비어 있구나 하는까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지성은 지금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텅 비어 있구나. 그러면 어디까지 있을까 하고 조금만 천천히 따져보면 이것이 어디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다 지금 그걸로 지금 꽉 차 있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본 사람은 공간이 이것으로 꽉 차 있구나. 눈앞의 공간이 지금 이 지각의 장이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지각의 장 그 자체구나 하는 느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느낌이 미약하건 사람에 따라서 미약하건 좀 또렷하건 이런 느낌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놓쳐버린다. 뭐 하느라고? 팔려가지고. 네, 정확하게 팔려가지고. 누가 전화 오면 금방 팔려버리고. 쉬는 시간이다 그러면 금방 팔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부의 가장 키포인트다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팔린다. 팔린다는 말을 유식하게 말하면 미혹된다라고 해요. 그럼 어디에 팔리느냐? 이 현상에 팔린다. 그러니까 현상에 팔린다 이 말을 까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릴 때 그냥 놀다가 아니면 뭘 하다가 한번 멈출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도 막 놀다가 한번 멈췄을 때 그때 문득 뭘 하다가 멈췄을 때 문득 어떤 자기장이 달라지는 느낌? 약간 싹 그러면서 문득 익숙해 있던 것이 사라지고 약간 생소해지면서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내가 누구지? 하는 그런 느낌이 우리의 일상에 갈라진 틈을 뚫고 우리가 뭔가 멈췄을 때 싹 들어온 적이 있다. 저는 있어요. 있죠. 어릴 때 이걸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일상의 흐름이 문득 끊어지면서 뭔가가 이거 낯설다고 여기가 아니고 하여튼 뭔가가 이렇게 자장이 바뀌었다고 하는 느낌 그런 것이 있으면서 하여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저희 학교 앞에 뛰어놀다가 잔디밭에서 누운 적이 있어요. 친구들끼리 다 벌렁벌렁 다 누웠는데 그때 좀 이상했어요. 풍경이 하늘 딱 보니까 잔디밭에 완전히 딱 누워가지고 하늘 보니까 학교 건물이고 뭐고 나무고 뭐 싹 다 잔디밭이니까 다 사라지고 푸른 하늘밖에 없었을 때 뭔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저는 그때 있었거든요. 아니면 갑자기 중력을 까먹고 저 푸름 속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이걸 잡았다니까 이걸 그 잔디밭에서 잔디를 딱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느낌이 누구라도 어렸을 때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질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었다. 근데 까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일종의 기억하는 거예요. 본래 알고 있었다. 이거를 본각이라고 불러요. 본래 우리는 깨달아 있다. 그리고 뭔가가 이 일상이라는 것이 일종의 장막같이 이걸 듣고 있다는 사실. 그러다가 이 장막이 한 번씩 찢어져 가지고 그 틈새로 여러분 마치 우리 책 보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책 보다가 페이지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 한번 손이 착 이렇게 한번
싹 했는데 조금 있다 보면 비어 있죠. 빨간 뭐가 싹 이렇게 배어 나오죠. 꼭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느 시인이 한 소리예요. 일상을 살다가 마치 종이에 베었다가 그때는 몰랐는데 조금 지나 보면 아리하면서 뭔가가 싹 배어 나오잖아요. 일상에 가는 막을 찍고 존재가 불쑥 드러나는 사건. 이걸 우리들은 겪었다 이거죠. 누구나 겪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각의 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있어서 내가 지금 넉놓은 사람이 아니고 정신이 차려져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혹은 깨어있는 무엇인가가 이렇게 있다. 이거 느끼는 것이 공부의 그냥 급소입니다. 급소. 그러니까 이걸 느끼면서부터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진 그것이 아물었다가 이걸 느낄 때 다시 벌려지면서 그 사이로 진홍빛 피가 스며 나오는 그때부터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다가 이걸 알아채면서 이것이 지금 알 수 없는 깨어있는 이것이 진정한 나라고 하는 느낌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공부는 지금 비유를 물에 비친 달 할 때 요 지금 깨어있는 것이 자각되면서 이것 속에 만물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성김에 한 번 더 써볼게요. 여러분 다 외우시는 거죠? 네. 그러다가 요 두 대목만 잠깐 음미해 보십시다. 어상대사가 화엄경을 마스터하고 화엄경의 내용을 한 줄에 7글자 30줄 200열자 원고지 한 장 막 넘는 거 200열자의 시를 썼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법성계.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죠? 어상대사가 중국 유학 가서 화엄경을 통달하고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것이 딱 이 시 한 편이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두꺼운 논문을 제출했더니 너무 많다. 줄여와라. 그리고 그 스승이 불을 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불을 태우니까 200열자가 남아가지고 그 논문 속에 그 200열자 가지고 배치를 한 것이 지금 이 법성계라고 하는 시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지요. 자, 여러분 첫 대목이 법성, 원융, 무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법의 성품이 법은 지금 일단 법은 연기되어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이 제법 그러잖아요. 제법. 이때 모든 것이거든. 이 모든 것의 성은 본질. 그죠? 법성은 원융에서 둥글고 다 모든 걸 녹여서 두 가지 모양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법성 원융 무이상이란 말은 우리 눈앞에 지금 깨어있는 지각의 장. 이게 법성. 근데 지각의 장은 원융에서 두 가지 모양이 없다. 맞아요? 두 가지 모양이 없다. 느껴집니까? 지금 깨어있는 이것은 원융에서 두 가지 모양이 없다. 그래 놓고 넉 줄, 5째 줄 좀 되면 불수, 자성, 수연성. 요것이 불수, 자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수연, 인연 따라 드러난다. 인연 따라 드러난다. 자, 그래서 화엄사상을 또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이 본질인 성품을 말했다. 됐나요? 그리고 불수자성, 수연성, 그 성품이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세상에 놔둔다 할 때 이거를 인연 따라 놔둔다 해가지고 연기할 때 그 기자를 써서 화엄은 뭐냐? 성기 사상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뭐냐? 성품이 일어난 것이다 이거예요. 이때 지금 성품이 거울이고 일어난 것이 꽃이다. 성품이 물이고 일어난 것이 물에 비친 달이다.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은 라인에서 경과 거울과 물 본질이죠. 꽃과 달은 현상이죠. 자, 그러면 꽃과 달은 우리 눈에 보이지요. 맞아요? 지금 이 앞면이 전부 다 거울이라 그러면 거울에 비친 것들은 현상이고 거울 자체는 본질이죠. 지금 이 칠판에서 칠판 자체는 본질이고 글자들은 다 현상이다. 지금 같은 이야기다. 칠판과 글자나 거울에 비친 꽃이나 물에 비친 달이나 같은 말이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꽃이나 달이 뭐냐 할 때 현, 드러날 현, 나타날 현, 현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나타난다, 현. 그리고 거울하고 물은 본질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저는 지금 나타난 현이죠. 그런데 저의 이 물건은 저의 본질은 지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지금 같이 있죠. 이해되세요? 같이 있어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현, 은자, 현, 스물, 은자, 나타날 현자. 그럼 보세요. 경화, 수월, 은현. 지금 들어옵니까? 은현. 자, 그러면 같은 상징 중에 하나가 같은 상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달이 있으면 달 하늘에서 달 보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승달이다 그러면 초승달이 보이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밤하늘에 깜깜해서 여러분 달은 본래 둥글어요? 아니면 이런 조각난 거예요? 본래 둥글죠? 둥근데 해를 반사하는 부분만 우리한테 보이죠? 달 자체가 빛나는 건 아니에요. 달은 정확하게 말하면 태평양이 뚝 떨어져 나가서 위성이 된 거예요. 우리 태평양 있잖아요. 우리 부산 앞바다. 그 태평양만 해요. 그 육지 덩어리가, 흙덩어리가 태평양에서 톡 떨어져 나간 게 달이에요. 크기가 그게 같아요. 그러니까 흙덩이에요. 근데 요게 저기 떠 있으니까 해를 반사해서 우리한테 가려지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달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달이 있으면 달은 현이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그럼 안 보이는 부분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안 보여서 이거는 은이다.
그러면 달을 보면 은, 현, 동시라는 말을 써요. 이것도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화엄경에서 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실상을 비유했는데, 선생님,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아름다운 거 좋아하시니까, 우리 어르신께서 아름다운 걸 좋아하시니까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밤하늘의 달을 보고 옛 분들이 달이 드러난 부분하고 숨겨져 있는 부분이 합쳐서 하나인 것처럼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달이 드러난 거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있는 지금 지각의 장, 우리가 들어앉아 있는 이곳은 이렇게 숨어 있다. 그래서 은현동시라고 불러요. 이거를 화엄에서는 은현이 동시다. 지금 이런 말 외우세요. 그냥 듣자마자 이렇게 중요한 말들은 바로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은현이 동시다. 은현동시. 이 말이 은과 현이 지금 자성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고 인연따라 놔둔다 할 때 숨어있는 것은 자성이고 나타나는 것은 현상이죠. 그럼 요 둘의 관계가 뭐냐? 동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란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동시란 말은 좋은 말이다. 동시를 부처님께서는 연기라고 했어요. 참 부처님은 진짜 참 대단한 분 같아. 그래서 요게 지금 이 달 하나의 모습이 지금 우리 이 세계의 모습이다. 나타난 것은 달에 보이는 부분이고, 까맣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 지금 지각. 오늘은 지각이라는 말을 지금 써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인간은 지각하고 있지 않나요? 지각하고 있죠. 지각하는 것이 눈에는 안 보여도 있는데 어떻게 있는가? 우리가 지금 지각의 바다 속에 있어요. 우리는 지각의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비구니 스님 그 선방 이름이 각해선언이에요.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법무사에 큰 어른이셨던 분이 동산스님 들어보셨죠? 동산스님 스승이 용성 스님이세요. 용성 스님께서 저술하신 책이 각해일륜이에요. 각해는 깨달음의 바다. 각은 지각하고 같은 말이에요. 지각의 바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지각하고 있지 않나요? 지각하는 것이 바다처럼 이 공간이 전체가 꽉 차 있다. 지각으로. 그래서 각해다고 불렀다. 각해. 여러분 지각의 바다. 깨달음의 바다. 사실은 지각이 이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음하고 지각이 동시다 이거예요.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각해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라고 비유하듯이, 자,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이 말을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가 지각의 장 속에서 지각의 장을 찾는다. 지금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 찾는다는 말이나 우리가 각해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다 하는 말하고 같다. 그러면 이런 말을 미루어 본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깨어서 지각하고 있잖아요. 지각하는 이것. 그러니까 지각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깨달음의 찬스다 이거예요. 깨달음의 찬스다.
깨달음의 찬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만 대상해서 설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온 유정을 생명 있는 모든 것을 향하여 제가 지금 좀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은 그런 기분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말이 여기서 안 끝나고 전 우주로 지금 울려 펴져서 우리가 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지각의 장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알 수 없다. 맞아요? 이 지각의 장이 언제 끝날까요? 알 수 없다. 이 지각의 장이 크기가 얼마만 할까요? 알 수 없다. 지금 이해되세요? 모양이 어떨까요? 모르죠. 알 수 없다. 이 말이 달마, 불식, 달마 스님께서 알 수 없다. 양무제가 달마 스님한테 당신 누구세요? 할 때 여러분 보세요.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달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 보리 달마요. 그런데 인도에서 와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달마 스님은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세요? 할 거예요? 아니면 이 지각 자체가, 이 지각의 장 자체가 자기라고 할까요? 지각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지각 자체를 뭐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당신 누구요? 할 때 불식, 알 수 없어. 여러분. 이건 좀 잘 나올까? 달마가 불식 할 때, 당신 누구요? 할 때,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불식, 알 수 없다 했지요. 여러분, 알 수 없는 게 맞아요? 느껴요? 이거를 대상으로 삼아서 알 수가 없지요. 보조스님은 요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보조스님은 이거를 불회, 회는 만나봐서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 24시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만나서 할 수가 없다. 불회라는 말이나 불식이라는 말이나 이거를 가리키고 있다. 이것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말도 우리가 납득되지요? 그래서 지금 광건은 저는 수신결을 보고 좀 놀래요. 수신결을 여러분 중국 사람이 지었어요? 일본 사람이 지었어요? 그것도 저기 송광사에 우리가 생생하게 알고 있는 초상화도 잘 남아있는 보조국사께서 보조진울 스님께서 지으셨죠. 그 뭡니까? 송광사에 지금 법정 스님이나 지금 방장 스님이나 이런 분들의 스승이 누구예요? 효봉 스님이잖아요. 구산 스님의 스승이기도 하고, 그죠? 구산 스님이 한때 유명했잖아요. 외국인 제자가 많아서. 효봉 스님께서 당신의 호를 학눌이라고 하셨더라고요. 효봉, 학눌, 진울 스님을 공부한다고. 그만큼 그 16국사가 진울 스님으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선문염송을 지은 진각해심 이 제자잖아요. 그래서 쭉 16국사가 내려오는 그 빛나는 전통을 가진 성보사찰, 송광사, 그 진울 스님이 이걸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신결 볼 때마다 절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이거 읽고 못 깨달은 사람은 진짜 바보천치가 아닌 한은, 여러분, 바보천치가 아닌 한은 이걸 보고 깨닫지 않을 수가 없구나. 지금 또 바로 다음 장에 또 공정영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지각하고 있는 이게 지금 제가 오늘은 지각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따라오십니까? 네. 지각하고 있는 것이 공이다. 텅 비었다. 이해돼요? 그리고 얘는 현상에 물들지 않죠.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이 아무리 많아도 걔한테도
물들지, 지금 요 지각에다가 여러분, 침을 뱉으면 어떻게 돼요? 묻어요, 안 묻어요, 침이? 욕을 해도 안 묻지요. 불을 지펴도 안 타지요. 물을 끼얹어도 안 젖지요. 불을 지금 안 젖지요. 그러니까 이걸 연꽃이라고 한다고. 현상을 진흙이라고 한다면 이 젖지 않는 이것을 연꽃이라고 한다고. 지금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거 못 느끼면 바보 아닌가? 사람으로서 이거 못 느낄 수가 있을까 도대체?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아는 한 스님께서는 허구한낮 평생 수십 개월만 강의하신 분 계시거든. 그 지금 이해가 돼요. 다른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기에 다 집약을 잘 해놨다. 그러니까 보조국사 같은 그런 큰 스승이 이 땅에서 계셨다는 것은 고려 중기거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한국 사람으로 여러분 전생에 나라 구하지 않았으면 한국 사람은 못 태어나는 거예요. 이 책을 만났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 중에 행운이에요. 그러면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우리들도 깨달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깨달음의 대상은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맞습니까? 견성한테 성, 견성한테 성이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이 뭐냐? 견성이 뭐냐? 지금 이거 느끼는 게 견성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남이 살아있는 걸 말해요? 자기가 살아있는 걸 말해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자각하는 거. 지각을 자각하는 거. 말놀이 같지만 음미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지각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는 거. 이게 견성이라고요.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안 올려도 지각되잖아요. 지각을 자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느냐. 가르쳐 봤더니 돌아서면 까먹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지각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각해에서 이 깨달음의 바다에 여러분 깨달음이 다른 게 아니고 깨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안 까먹으려면 계속 그걸 갖다가 주집하고 있어야지 안 까먹는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원리는 아시겠죠? 네. 이거 아시겠죠? 법성이 이 법의 성품이 요거 불수자성 앞에 뭐라고 하냐면 진성, 심심, 긍미묘 그러잖아요. 이 진짜 성품은 심심, 깊고 깊어서 극히 미묘하다. 이 말은 뭐냐면 텅 빈 이것이 자기로서 있지 않고 자비 덩어리예요. 자비 덩어리라서 이 삼라만상으로 이 순간 놔두고 있다 이거예요. 극미묘해서 불수자성, 수연성.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않고 놔두고 있다. 왜 놔두는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이 세계를 누리라고. 이 대자연의 별이 빛나는 이 대자연을 누리라고 이렇게 놔둬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완전히 100% 선물이고 자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육조 스님 아시죠? 육조 해능. 육조 해능 스님의 스승이 오조 홍인. 오조 홍인. 오조 홍인 스님의 저서가 있어요. 가르침이 있어요. 그 오조 홍인 스님의 가르침을
딱 요약하면 요 한 글자예요. 그냥 통으로 그냥 삼켜버리네. 오조 홍인 스님의 가르침은 뭐냐? 요게 오조 홍인 스님의 오조성이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딱 요 한 문장으로 귀결돼요. 뭐예요? 진심. 진심이 지금 요거예요. 깨달음의 바다 요게 지금 진심. 요거를 본래 진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게 가르침의 전부예요. 그럼 지금 조금 전에 선생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조금 전에. 왜 까먹느냐고. 왜 까먹느냐고. 왜 까먹느냐면 습관화되어서. 그러니까 안 까먹기 위해서는 안 까먹기 위해서 네. 수본, 진심. 요 본래 우리 갖추고 있는 진심을 지켜라. 그럼 지키는 게 뭐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까먹어 버리죠.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는 수많은 현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뭐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따라가 버리잖아요. 생각도 따라가고 감정도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지 말라 이거잖아요. 금강경 끝에는 뭐예요? 불치여상 여여부동. 상이 우리를 꼬신다. 우리를 미혹시킨다. 그러면 취하지 말라. 따라가지 않으면 여여부동이다. 여러분, 무엇이 여여부동이냐면 간단한 거예요. 무엇이 여여부동이냐면 지금 깨어있는 이거예요. 깨어있는 이것이 우리 존재의 집이에요. 우리 존재의 고향, 집. 그럼 여기서 우리 살고 있는데 현상에 탁 나가면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은 나갔다가 못 돌아오고 막 영원히 떠도는데 육도윤회를 떠도는데 현상계를 떠도는데 현상계를 우리들은 지금 요 보조국사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집 나가면 X 고생이니까 고생스러운 것이 우리의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부처님께서 왜 고통으로부터 가르침을 시작하는가?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집 나갔다 돌아가라고 하는 신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집, 멸, 도, 고통. 그리고 집은 고통의 원인. 집 나갔다. 고는 고통이다. 집은 집 나갔다. 멸은 집이 있다. 그리고 도는 집으로 가는 길이 이거다 하고 부처님께서 알려 주신 게 지금 이게 불교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본 진심, 집이 있다 이거예요. 집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된다. 이거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집 나간 떠돌이로 살다가 이런 수업을 통해서 우리 집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알아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제가 지금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을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진심으로 온 우주에 이 말이 퍼져서 지금 우리가 본래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들의 존재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집을 나간다는 말이나 까먹는다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죠. 물고기가 바다를 벗어날 수가 없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자리를, 이 각해, 이 지각의 장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걸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에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에 네. 그게 어떻게 안 팔리고 이걸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본 진심. 결국은 여러분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이 뭐냐? 요거예요. 수본 진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집 나가는 습관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뭔가가 힘이 없는 중생이, 힘이 없는
습관에 따라다니는 쉽게 까먹는 중생이 무언가 리마인드를 하는 장치가 없으면 이게 돌아오기가 쉽냐 이거예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쁜들이 이것이다라는 스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스위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라고 했나? 이게 제일 가까워서. 여러분, 이것은 딴 게 아니라 한 생각 차렷하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차렷하는 순간 생각은 탁 떨어져 버리고 지금 깨어있는 이것이 스스로 자각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집중하는 게, 이것에 집중하는 게 모든 공부에 압축하면 요게 딱 떨어진다. 이것.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지금 요 깨달음의 바다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까먹고 이것이 있는 줄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일반인들한테는 인연이 닿으면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예한 것이 무엇인가? 요것만큼 직접적인 가르침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질문을 당하는 사람이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향이 멈추고 나한테 집이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집이 있다고? 여러분, 집 나가서 떠돌던 거지한테 너한테 집이 있다.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집 나갔다 떠돌던 기억 안 나요? 집 나가서 떠도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그러다가 이런 보조국사의 가르침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보조국사의 가르침 전체가 다 방황하지 말고 정신 차려봐라. 정신 차리면 지금 여러분 자각 없나요? 이 순간에도 자각 있잖아요. 이것이라고요. 이것. 그러니까 이것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냐고 묻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화두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아주 반가운 이야기예요. 화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전 우주의 모든 존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야. 화두는 여러분 중생이 수행자가 앉아서 그 화두를 자기가 해가지고는 화두가 안 돼요. 이게 진짜 비밀 중의 비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화두를 들어가지고는 그 화두가 절대로 안 돼요. 그냥 깨놓고 이야기할게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너무너무 쉬워요. 선생이 물어주는 거예요. 화두는 선생이 물어주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한 발짝도 안 나가. 그냥 뱅뱅 돌 뿐이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목구를 하면 안 돼. 선생이 대표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이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하려고 애쓸 뿐이에요. 자기가 화두는 자기가 드는 게 아니에요. 화두는 선생이 던지고 학생은 답하려고 애쓰는 것이 화두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기념으로 정말 제가 저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죽을 건데 제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요긴한 순간이었느냐, 뭔가가 남기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어떤 거냐?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 영가까지 포함해서, 영가까지 포함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 이것이 무엇인가?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고만 하면, 답을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답을 못하는 사람은 하려고 하는 게 화두를 참고하는 거예요. 화두는 문제예요. 화두는 의심이에요. 문제.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 제발 학생이 문제를 스스로 들면 안 돼. 그럼 문제가 안 돼. 제발 이해되세요? 왜 안 되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학생은. 팔려 있는데 뭘 궁금해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미 현상계에 떨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난다고요. 그게 아니라 선생이 학생에게 간곡하게 아무한테나 하지 말고, 진리를 묻는 사람한테, 아무개야, 얘한 게 뭐냐? 하고 물어주면,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때부터는 답하려고 하는 거 하나, 답을 하는 거 하나. 그 답을 하려고 애쓰다가, 오늘 같은 이런 시간에, 답을 하려고 애쓰다가 오늘 같은 시간에 지금 물질이 있는데,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데 특히 부르자마자 한다 이거예요. 지금 부르자마자 하는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느냐 이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없느냐. 사람마다 이것이 없느냐.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평소에 답을 하려고 하는 이 귀한 인연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대목에서 선생님, 더 긴 말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알아차리는 게 견성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되어야 수본 진심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차린 다음에는 먹고는 떨어져. 먹고는 이제 선생님이 한 말이고, 학생은 먹고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하고 이것 혹은 이 해서 수본 진심이 화두예요. 모르는 사람은 답을 하려고 하는 게 화두고, 한번 알아차린 사람은 이제는 수본 진심이 화두다. 항상 이 자각을 스스로 지켜나가고, 챙겨나가고, 눈 뜨면 확인하고, 살다가 언제라도 돌이켜보고, 돌이킬 때마다 어디예요? 그 자리가 집이다 이거예요. 점점 집이 확실해지면 집 안 나가는 게 공부다. 수본 진심. 집을 안 나가는 게 공부다. 언제나 이 자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면 제일 좋은 것은, 스페인 속담에 이런 게 있네요. En casa soy rey. 이게 뭐예요? 집에서는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40년 전에 배운 스페인어 첫 시간에 이거 배웠는데, 집에서는 내가 왕이다. 여러분, 집에서는 내가 왕이에요. 그 스페인은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겠죠. 근데 그 말은 맞죠, 그죠? 여러분 돌아가시면 마스크 벗지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자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자각되는 그 속에 여러분이나 저나 인연 따라 이미지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현상은 이미지처럼 찰나생, 찰나멸하고 있고, 이거 하나가 오롯하게
또렷하게 밝아 있어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에요. 그러면 몸이 나일 때는 재행 무상이고, 그죠? 몸이 나일 때는 무상이죠. 그리고 무아지요. 그 몸에 나는 나라고 할 것이 없지요. 그리고 이 몸에 나라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고통이죠. 일체계고, 재행무상, 제법 무아인데, 여러분, 이 집이 나다. 이 텅 빈 자각 자체, 이 집이 나이게 되면 얘는 무상이 아니고 상이죠. 아, 이거 보세요. 상 아닌,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이게 변하느냐고, 이게. 상이죠. 그리고 무아가 아니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죠. 요거 하나가. 무상이 아니고 상이고, 무아가 아니고 아고, 그리고 일체 계고가 아니고 얘는 고락이 없는 락, 상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더러워지나요? 현상계에? 안 들어지죠? 상, 락, 아, 정. 상, 락, 아, 정. 이게 열반사덕. 열반에 열반이 집이다. 집이 열반이다. 이거예요. 집이 열반이다. 이게 네 가지 덕이 있다. 상, 락, 아, 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수행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뭐냐? 지금 깨어있는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는 이거. 그러니까 이것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을 때 알아챈다. 알아채어야 돌아갈 집이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쉬는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왜 까먹느냐면 여러분, 왜 까먹느냐?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 이거, 눈앞에 환한 거, 깨어있는 이거, 이게 부처예요. 제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이거, 이것이 부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까먹는다니까. 엉뚱한 데 가서 부처, 엉뚱한 데 가서 저란다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또 지금 깨어있는 이것이 관세음보살이다. 깨어있는 이것이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하지.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이라서 언제든지 응답하잖아요. 저기 있으면 응답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거라서 응답을 한다는 거, 언제든지 부르자마자 관세음보살이 이거다. 지금 왜 여러분, 왜 까먹느냐? 한눈 팔아서 까먹는데 어디에 한눈 파느냐? 가짜 부처, 가짜 관세음보살, 또 가짜 문수보살, 가짜 보현보살, 가짜 신, 가짜 우상에 한눈 팔아서 이걸 까먹는다 이거예요. 부처의 이름으로 부처를 까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느냐. 이게 지금 정견이거든요. 정견. 그러니까 정견이 이렇게 중요해서 정견 하나만 바로 세우면 모든 갈등은 사라집니다. 정견 하나만 바로 세우면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데, 문제는 뭐냐? 이 정견이 안 쓰면 끊임없이 한눈 팔아서 집을 나가버리고 고생한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 오늘은 지금 특별히 여러분을 매개로 해서 전 우주의 모든 영가한테를 포함해서 모든 유정, 무정, 이게 진짜 진실된 한마디를 제가 지금 올렸습니다. 저의 공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쉬시하겠습니다.